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개미는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실패로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매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알아보도록 하고 또 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필요한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경 한국증권 리서치센터장, 엄찬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자, 공매도 금지가 이제 풀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사실상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반대도 많고 정치권도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데 엊그제 왜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일단 처벌을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주식을 빌려서 네. 보통 빌렸다는 걸 일단 내장고에 있어야겠죠. 빌린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팔아야 되는 건데 소위 이제 한국에서의 불법이라는 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내 장부에 없는 그 주식을 내다가 파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제 이슈가 있죠. 일부러 했으면 정말 나쁜 불법이고 예. 실소라도 이제 사실은 그 소위 그 계약 불이행, 미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어서 이제 그것이 불법 공매도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긴 간간히 있어 왔지만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그것에 대한 그 소위 그 처벌 수위도 높이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그 전에 이제 심지어 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좀 전산화하고 이런 형태로 종합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공매도를 수기 방식으로 거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저번에 그 기억하실지만 삼성증권에서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을 하는 걸로 이제 잘못 오기로 예. 입력이 되고 그거를 받고 잘못 입고돼 있는 그 주식을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 주식인 거죠. 그거를 매매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얻었던 그런 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결국에 어찌 보면 그 형태가 서로 간의 실수였긴 하지만 불법 공매도가 벌어진 거였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거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산화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빈번한 거래가 있었던 거면 전산화됐을 텐데 빈번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일부 그런 수기 방식의 거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번에 아마 종합적으로 좀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금융위가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 과징금이 어느 선까지 부과될 수 있을지, 이제 실효적으로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불법 공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자체가 금액이 워낙 낮으니까 예. 굳이 그 벌금을 물고서도 물고라도. 불법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었는데 만약 과징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부과된다면은 이제 그 유인 자체 사라지겠죠. 어제 발표할 때 보면 불법 공매도 때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의 3배 내지 5배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발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느낄 수 있을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한 그 정도 네, 아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3배에서 5배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긴 그렇습니까? 드는데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송정현 센터장 얘기했는데 수기 형태로 기록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이 없는데 미리 빌린 것처럼 나중에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겠다. 그럼 전산화가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증권회사들의 방만한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 그거 다 한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하기 이전에 네. 그런 식의 제도 자체를 보완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은
이제 어느 선까지 보완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사실은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의식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작년에 원래는 그러니까 3월 이게 이 공매도 금지란 것들이 제 기억에는 이제 아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중간에 한 두어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공매도 금지를 하는 비슷한 방식이 시장이 너무 급락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소위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또 이걸 이용해 갖고 돈을 버는 행위가 어찌 보면 또 이제 공매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그 수급의 그러한 뒤틀린 것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공매도들은 도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그 도입 자체의 그러한 순기능, 이런 일시적인 그러한 시장의 심리 급락을 막는 방식으로는 쓸 수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시장에 좋을 거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작년 3월 달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금지를 도입을 했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케이스는 전혀 도입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덜 올라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작년에 사상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에서 결국 우려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공매도 통해 갖고 그나마 개미들이 끌어올린 주가를 끌어내릴까 봐 걱정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이걸 이용해 갖고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장난을 쳐 갖고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자는 쪽에 있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찾아가게 하는 그런 순기능. 그다음에 시장의 버블을 상대적으로 막아주는 순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현재 말씀하신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방금 그 공매도의 순기능이 가격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 정말로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가격하고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격과 가치는 또 같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또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은 가격이 가치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시장 효율성에 관한 이론들인데 이제 공매도의 역할은 뭐냐면은 가격이 가치보다 더 부풀려져 있을 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할 수 있게끔 원래 가격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순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매도 자체가 금지가 돼버리면은 자산에 자꾸 버블이 발생하는 거죠. 이 버블을 꺼트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이 물론 공매도를 금지했으니까 재개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 시점이 공매도를 재개해서 뭔가 버블 같은 이 과도한 상황을 좀 깨트려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자산에 버블이 있냐 없냐를 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시장에 자산이 버블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그 시장은 버블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공매도 자체를 재개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이게 만약에 이게 자산에 버블이 끼어 있다면 그것이 공매도를 통해서 순기능을 가지고 원래 가격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겠나. 그리고 현진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거는 뭐 저는 필요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식시장을 두고 뭐 거품이다, 과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 주식의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개의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현상을 비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공매도를 도입하면 버블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제 사실은 그런 주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시장 레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조정할 방법으로 공매도를 도입하자 이제 이런 논리로 가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매도를 현재 원래 금지하고 늘리고 하는 그런 모든 방식 자체가 시장의 레벨을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기능인데 원래 공매도라는 기능이 일종의 시장의 그러한 자율, 자정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정부가 사실은 정지시켜 놓은 거죠. 자정작용을. 그렇기 때문에 작용경을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이제 대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버블은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피해 의식, 걱정, 불안함 뭐 이런 게 있으신데 공매도의 가장 큰 기능은 저는 기업 상당히 그 우리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 모두 그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감시하는 순기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경제와 함께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경제가 커지면 거기에 발맞춰서 그림자인 금융시장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거꾸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빠져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빌려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소위 향후 기대 이익은 빌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자기가 틀려갖고 주가 계속 올라가면은 손실이 무한대로 갑니다. 우리가 사서 계속 가져가서 잃을 수 있는 거는 제가 100만 원에 샀으면 잃는 거는 빵원이 되는 거니까 최대 해봐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에 빌려갖고 팔아갖고 뭔가 돈을 벌려는 사람은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무한대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전략으로 돈을 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굳이 그걸 왜 하느냐? 역으로 말하면은 속이는 소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블도 있겠지만. 그래 대표적으로 작년에 루이스인 커피라고 중국의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회계 조작을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었죠. 근데 그거를 치밀하게 쫓아갔던 헤지펀드가 그거를 밝혀냈고 그 회사 주가는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사실은 외부에서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러한 회계 조작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내부에서 아무리 감사들한테 돈 주고 해봐야 이거는 그 기업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컴플라이언스 같은 감시 기능이 내부에서는 어려운데 외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것들이 시장에 제대로 된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서 좀 멀어지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좀 가격 발견 기능, 신호 기능 이렇게 오히려 활용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가격 발견, 가격 신호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셀트리온이 기억이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 몇 년 전에 정말 공매도 세력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가격 발견, 가격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정보도 모르고 기업들을 그 거액 기관 투자가들이 결국은 힘들게 했던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셀트리온 내용은 사실 이제 이게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공매도 자체는 사실은 그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네. 공매도를 활용하는 방법. 공매도를 숏 포지션을 잡고 공매도를 이제 주문을 놓고서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나쁜 뉴스, 근거 없는 뉴스들. 공매도 세력들이. 예.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세 조작 행위를 한 거라서 사실은 그건 공매도 문제를 논할 때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공매도가 가격 발견, 가격 신호 기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또 과거 스토리를 보면 공매도로 우리 손해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네요. 이게 공매도라는 게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이익은 최대 이론적으로 100%. 네. 그다음에 손실은 무한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그 이익에 비해서 손실이 훨씬 큰 투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웬만큼 자신이 없으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다. 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다. 너무 과다하다라는 아주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잘 못하게 되죠. 주로 누가 하냐면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공매도가 주문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도 공매도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게 정말 고평가되었다라고 공매도 주문을 내놓지만 시장에서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니야 이게 여전히 이거는 맞는 가격이라 한다면은 공매도 자체가 이게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은 단기간 전략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 동안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 이제 공매도를 낸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많은 그 헤지 펀드들 경우에 공매도를 잘못해서 망한 헤지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아까 그 루이싱 커피 할 때 머디 워터스인가 맞습니다. 거기도 아마 공매도를 한번 잘못해서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소기업 미국의 그 니콜라도 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진실이 좀 밝혀진 건가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리포트를 냅니다. 왜 본인들이 공매도를 했는가? 그러면서 그 리포트 자체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 회사에 뭐 그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뭐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이 가격이 절대로 거래될 수 없는 회사라고 해서 아주 자세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서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문제가 있는 회사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매도를 했던 헤지 펀드는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위주로 돼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못 합니까 공매도를? 제가 뭐 저도 이제 짧은 지식이지만 알고 있는 이제 일본 같은 케이스는 예.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거래에서 한 20% 이상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할 수 있다. 20%요? 20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개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일본은 있습니다. 좀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상대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이라도 하도 일반 어쩌다 한 번씩 보시고 그러니까 그 좀 주식 산 다음에 마냥 기다리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고요. 매우 액티브하고 아니면 일반 이제 그런 기관 투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오셔 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위험한 투자, 소위 이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수익과 비용, 수익과 그러한 손실의 그러한 그 비대칭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설사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게 오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개인이 거기에서 상당히 같이 기관들하고 경쟁을 갖고 큰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데고 코스트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잘못 거꾸로 갔을 때의 리스크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는 오히려 공매도 투자 전략을 개인들이 열심히 활성화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공매도를 활용하는 외국인과 개인들을 위한 공매도 재개냐? 시장을 열심히 동학개미들 올려놨는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불만이 가시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자체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데 이 순기능 자체가 잘 부각이 안 됐던 거죠. 그 순기능 자체를 부각이 잘 안 된.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몇 가지 대표적인 아주 악의적으로 공매도가 활용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조금 그 첨언드리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실제 크게 방식이 이를테면 뭐 개인들은 쉽게 기관은 쉽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제 주식을 빌려서 빌릴 팔 수 수 있고. 있지만 개인은 굉장히 빌리기가 어려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자체도 개인은 짧고 기간은 좀 길고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그다음에 수수료 자체도 개인이 좀 비싸고 높고. 기간은 싸고 이게 개인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춘 게 약간 어느 정도 맞춘 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쉽고 어떻게 그다음에 그렇죠? 뭐 공공기관이 좀 빌려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죠. 거의 뭐 기관처럼 똑같이 빌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요? 근데 빌리기가 쉽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무제한으로 빌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탁금 같은 개념이 있어서 그게 한 300%, 400% 그 사이에서만 빌릴 수 있게끔. 근데 기간은 이제 또 무제한으로 빌릴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개인들이 손해를 볼 때 너무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센터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할 전략은 아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하고 안 하고는 개인 투자자의 자율이니까 그런 제도를 정비한 후에 또 전산으로 다 잘한 후에 그때 허용하면 안 됩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금감원리에서 그쪽 금융당국에서 3월 15일 이후에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네. 그 뒤에는 그러한 것들 제반 정비가 이미 이제
얘기가 공표가 된 이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번 저번에 미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룬 그 사이에 번 기간 동안 그것이 충분히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3월 15일 날 그거를 이제 제기하겠다라고 이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냥 한다라는 거는 그건 다 또다시 좀 새로운 또 그런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적 장치도 그렇지만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 좀 반대하고 있고 뭐 양향자 의원이라든지 또 오늘 국무총리께서도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정치적인 뭔가 이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뭐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제도 자체라는 거는 시장의 자정 기능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자정 기능을 통해서 시장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냐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하거든요. 4월에 이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재개가 된다고 할 경우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렇게 금지했다가 재개하면 많이 주식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다 결론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제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거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박한 상황일 때는 분명 브레이크 작용은 해줄 수가 있는데 금지라는 것이 그럼 푸는 것이 상승하는 걸 무조건 막을 수 있느냐. 일부 종목들은 즉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 또 사실은 그 종목에 확실한 뭔가 그 악재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면 이 공매도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면 제도가 재개가 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좋아서 한국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푼다고 이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을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좀 더 좀 직접적으로 잘 와칭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말씀 주신 대로 공매도는 제가 없습니다. 그 대상되는 종목이 문제가 있느냐가 더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업 규모별로라든지 업종별로라든지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보세요? 지금 공매도가 일부 지금 그 잡혀 있었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이나 지금 주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단기에.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루머성에 가까운 그런 그 호재성 어떤 그런 그 기사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만 주가가 올라간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지금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3월 16일부터 재개한다 하더라도 뭐 유가증권 시장을 먼저 한다거나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대형주를 먼저 한다거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은 공매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테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공매도가 더 필요한 종목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거래가 잘 발생하지 않는 소형 종목들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소형 종목들에서 공매도가 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 같은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뭐 대형주 우선해서 뭐 점진적으로 시도하겠다. 이것도 뭐 하나의 안은 되겠지만 실제 공매도의 순기능은 대형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소형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 그런데 주가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 오히려 공매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시군요. 네. 그러면 재개된다면 센터장님 혹시 지금 과거 재개되기 직전의 공매도 동향을 보면 이 업종별로 어느 분야에서 공매도가 바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예상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까지는 지금 예상을 하긴 좀 어려울 것 예.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들 중에 이제 일부 올라간 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리 그걸 준비를 조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단 재개될지 여부가 지금 이게 이슈가 되면서 불투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래서 그거를 예단하고 이제 미리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공매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사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꾸로 해갖고, 그래서 공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급급히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주가가 가버리면은 숏 커버리징이라 그래갖고 요 주가가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매도 전략을 펼쳤는데 주가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망한 헤지펀드도 아까 말씀드린 있다고. 만기가 보통 이게 뭐 한 달, 3개월 이렇게 하고 빌리거든요. 그 기간이 왔을 때 주가가 넘튀면은 자기의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때라도 이제 손실을 이제 확정하면서 빌려다가 빨리 사다가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사야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기관 투자자들 보통 전문용어로 숏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발생된다고 해요. 공매도를 이제 복구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런 현상도 거꾸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너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들, 사실 이건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나 이러한 그 정부에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때 잘 소위 규제를 하고 정비를 했으면은 이러한 좀 그 인식을 많이 좀 되돌려 놨을 텐데 아직까지 못했다는 거는 금융당국의 좀 실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걸 잘 정비를 해서 오히려 그 공매도의 순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오히려 저는 공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걸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역으로 제도적으로 왜 그 공매도를 하는지를 잘 공시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개인 뭐 투자자들이 그걸 공개를 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오히려. 공개하는 것처럼? 예. 오히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공시제도를 강화시켜갖고 공매도의 그 순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윈윈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건데 우리뿐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들 이제 공매도 금지됐다가 재개된 나라들 지금 그 나라 주식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별 그렇게 뭐 폭락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워낙에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저금리 시대에 자금이 원래 그 주식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막연한 두려움인 거죠. 이제 예. 공매도가 하게 되면은 갑자기 폭락하면 어떻게 예. 되나라는 생각인 건데, 실제 공매도 제도가 미국에서도 먼저 도입을 하고 선진 시장에 도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효율적인 시장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냐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가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이 이득을 본다? 개인 투자가 가장 이득을 보습니다. 그래요? 원래 시장이 비효율적일수록 기관 투자가들이 이득을 보고 시장이 효율적일수록 개인 투자가들이 이득을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그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예.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공매도를 재개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증권 시장이 조금 후진적인 증권 시장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네,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네. 실제로 MSCI인가요? 그 네. 이제 그 지수 편입 기준 자체도 조건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시장이 선진 시장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선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공매도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공매도가 없어질 경우 편입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MSCI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지수고요. 전 세계 웬만한 아마 60~70%의 펀드들이 거기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얼마나 느냐 여부가 사실은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느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제 허용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한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종목들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꼭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찬영 한양대 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